내가 더 이해를 하느냐 덜 이해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해줘야 되냐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가 함께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하면서 연애를 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관계를 잘 못하고 그리고 사람 대할 줄 모르고 남자를 대할 줄 모르는 여성분들 중 100이면 90명은 잘못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이해하면은 우리의 관계가 괜찮아지겠지? 관계는 이해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전 정말 지나친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더 많은 이해를 하는데 더 많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지나친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절대 그런 이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과 이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정확히 엄연하게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구분을 하면서 이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잘 못하는 여성분들이 나는 그때 당시에 그 관계를 좋게 하고 싶어서 정말 지나치게 이해를 해요. 그러다가 이별을 당하거나 남자에게 차이고 나서 내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나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친구도 같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 너는 그만큼 그 사람 더 이해하고 사랑한 거잖아. 그 남자는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런 거지만 너는 진짜 그냥 널 싫어하는 사람 하나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자. 진짜 한마디에 자기 위로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애를 하다 보면요 하나의 정설처럼 나오는 말이 있어요. 헌신할수록 헌신짝이 된다. 그것과 아주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성의 입장이 있고 남성의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잡고 있는 끈이라는 게 벽에 달린 건지 혹은 같이 잡고 있는 건지를 제대로 구분을 할 줄 안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계를 잘하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이 특성이나 특징이라는 걸 매우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2시간씩 우리가 자격증 공부를 하면은 그 자격증은 언젠가 따고요. 매일 2시간씩 취미를 하면은 그 취미를 잘하게 되겠죠.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냥 나에게 따라 달려있고 나만 잘하면 돼요. 그치만 이 관계는 서로가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간에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만큼 이해를 하면 다 좋아졌으니까 이 인간관계 역시 그러지 않을까? 이 남자를 내가 좀 더 이해를 해보면은 그 남자친구가 이해를 해주는 것에 감동을 해서 더 나한테 잘해주지 않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시대착오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그 희생이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희생을 해주는 사람이 나는 고맙게 느껴지고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나도 그만큼 희생을 또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부모님 세대였죠. 하지만 우리 세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워낙 어디에서든 간에 욜로라는 게 중요하다, 워라벨이 중요하다, 나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이해를 해준다? 그 사람은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벽에 달려있는 끈이 아니라 그 사람도 같이 잡고 있는 그 끈이라는 걸 늘 명심을 해야 돼요. 이걸 첫 번째 마인드로 집어넣게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지금 해주는 이해가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잡아당겨 오는 걸까? 아니면은 지금 이 사람의 끈을 놓고 있는 걸까? 아니면 느슨하게 잡고 있는 걸까? 꽉 쥐고 있는 걸까? 그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끈을 잡고 있는 걸 내가 눈치를 챘어요. 그러면 그걸 이해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사친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여사친에 대해선 진짜 만나는 걸 이해 못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남자친구는 왜 여사친이 뭐 어때서 나 여사친 관련해서 문제 일으킨 적 단 한 번도 없어 라고 어필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해를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가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건가? 그래 그거는 그 남자친구가 알아서 잘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남자에게 그만큼 끈이 당겨지게 되고 여러분은 그만큼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나는 네가 이거 못 맞춰줄 거면 난 너랑 연애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건 그 끈을 놓고 있다는 거죠. 그냥 나 혼자 끈을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하면은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아지겠지. 그 사람은 끈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딸려와 주길 바라는 마음에 나 혼자 끈을 잡아당기고 있었던 건 아닌지 혹은 내가 너무 풀어줬던 건 아닌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남자친구랑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남자친구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곧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쓸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냉전이 일어나고 그 남자친구와 어색한 관계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법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 강박관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하면은 내가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인생에서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를 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러분 하기에 따라 달린 거, 자격증 공부 아니면 취미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에서 승진을 하는 거 아니면 뭐 대학에 가는 거 다 그러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맞아요. 그치만 이 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정답이라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의 감정을 달래고자 그 남자친구와 냉전이 일어나는 게 너무 불안하니까 그걸 못 견디어 하지 마시고 조금은 그걸 견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1분 아니면 1시간, 하루, 일주일 그렇게 견딘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되려 감정적인 싸움이 되거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통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지나친 이해를 해주는 게 더 미래를 봤을 때는 우리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그 이해를 해주는 것에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도 그걸 바라게 될 테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보는 눈치가 저는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좀 더 범용적이기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 남자에게 이걸 해줬을 때 이 사람이 이걸 호의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권리로 받아들일까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호의가 익숙해지면은 그냥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을 하면서 남을 까대고 뭐 욕을 하고 자기 위로를 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적어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런 위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좀 더 구분을 해보려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남자친구가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해줄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베풀어 줄 수 있고. 근데 그것에는 결국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유니세프가 아니고 그냥 사회봉사자가 아니잖아요. 그 남자친구한테 왜 그렇게 잘해요? 결국 남자친구와 내가 같이 행복해지기 위함 아니에요? 그건 결국 보상심리라는 걸 낳게 되는 건데 내 혼자 스스로 그 보상심리가 깨져서 상처받고 힘들어하진 말자란 이야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정도의 이해를 해줬을 때 아, 이 사람이 고맙게 여길 사람인가 고맙지 않게 받아들일 사람인가를 좀 더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제가 한 가지 척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람이 말투 속에서 은연중에 나는 그냥 원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라는 말을 쓰면서 나는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도 지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에 속아서 아, 나는 이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돼요. 하지만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을 하면서 나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해? 나는 너가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이런 뉘앙스를 비추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양보를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이만큼 이해해주면은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보상심리를 제발 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 이해를 하면 할수록 그 남자는 질려하고 그 남자가 질려하니까 내가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해를 하니까 더 남자는 질려가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네 번째이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이만큼 이해를 해주니까 상대방도 그럴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이 이해라는 거는 내가 어떠한 부분을 이해를 해줬을 때 그게 고맙게 느껴지는 이해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이해가 있는 거지 내가 더 이해를 한다고 그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더 이해를 하느냐 덜 이해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해줘야 되냐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나는 이만큼 이해를 해주니까 상대방도 그만큼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겠지 그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계라는 거 매우 피곤한 거 맞고 매우 힘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계에서 치이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오늘 하루는 힘들더라도 다음 연애를 할 때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연애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열린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이만큼 내가 이해를 해주면 그 사람도 그만큼 이해를 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저도 사람이게 제 나름대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저는 그 보상을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랑 저랑 연인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나를 좋아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상하게 이해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좀 더 연락해주는 걸 좋다고 하면은 나는 연락을 좀 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전 애초에 그걸 하지 않아요. 그치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가 그걸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했어? 그러면은 저는 그 자체로 이미 보상심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게 나는 바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의 관계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드니까 계속 나한테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거는 그냥 꿀팁으로 알면 되는 거고 그 보상심리에 힘입어서 현재 내 감정이나 이해를 갉아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